슬슬 이사철이 다가와서 그런지 주변 지인들로부터 이삿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사 준비하실 때 짐을 싸는 계획이나 귀중품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고 다른 중요한 부분들은 쉽게 놓쳐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재물과 건강, 그리고 가정의 안정까지 모두 손에 쥘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를 준비 중이시거나 아직은 계획이 없으시더라도 미리 알아두셨다가 이사하실 때 잘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할 생각하면 마음이 분주하고 할 일이 태산 같으실 텐데 저는 오늘 일을 하나 더 보태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삿날 처음 먹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 이사하는 날은 배달 음식을 주로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대부분 배달 음식을 드실 겁니다. 네, 저도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사는 거주지를 옮긴다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과 새 기운을 새롭게 맞이한다는 의미도 있고 운세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기회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사 한번 잘못했다가 가세가 기울거나 건강과 가족들과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사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날이고 이날 먹는 첫 음식 또한 우리의 운세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하기 전에 짐 말고도 몇 가지 상징적인 음식을 간단하게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밥과 국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사하는 날 집에서 불을 사용해 밥과 국을 데우고 집에 음식 연기가 나게 하는 것은 그냥 먹을 음식을 요리하는 의미와는 또 다른 의미로 가족의 건강과 번영, 그리고 또 하나의 정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불은 이전에 있던 애군이나 부정의 기운을 정화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은 사전에 조리하여 냉동시켜 두셨다가 간단하게 끓이기만 하면 되게 준비해 두시고 밥솥에는 미리 당일에 먹을 쌀을 담아 보관해 두었다가 이삿날 밥을 지어주세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밥솥은 이삿짐이 다 빠지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안고 나오셔야 하고 이사 가는 집에는 가장 먼저 안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새롭게 가는 집안에 충분한 먹을거리와 재물의 중요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물을 소중하게 대하는 태도와 생각은 돈을 잘 버는 방법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솥을 안고 들어가실 때는 의식적으로라도 새로운 기운이 새 집에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품고 들어가 주세요. 주방 정리는 집 공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정리하여 집의 안정성을 나타내 주시고 밥솥에 담아온 쌀로 밥을 해주세요. 이때 밥에서 나오는 김을 현관 방향이 아닌 주방 안쪽이나 거실 방향에 퍼질 수 있도록 두세요. 밥에서 나오는 김은 풍요로움과 번영을 상징하고 밥 냄새를 집안에 풍기게 하여 집안에 생기와 활력이 넘쳐 생명력을 불어넣고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표시를 통해 기운과 복을 끌어들이도록 해줍니다. 이사 첫날 좀 번거롭더라도 집에서 연기 나는 음식 냄새를 풍겨보세요. 그리고 과일과 떡도 함께 준비해주세요. 과일은 식탁 위에 올려두어 애구는 몰아내고 좋은 기는 끌어들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두시고 식사 후에 달달한 과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첫날 달달한 과일을 먹는 것은 여러분들의 앞날이 과일처럼 달달하게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떡은 장수나 좋은 날 먹는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삿날을 축하하기 위해 집집마다 떡을 돌렸잖아요. 주변 이웃과 좋은 교류를 통해 서로 축하하며 좋은 기운을 주고받았는데 요즘은 조심스러운 세상이다 보니 이런 행위가 누군가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떡을 맞추고 이웃과 나누거나 하진 못하더라도 한 끼 먹을 만큼만 구입하셔서 이사를 도와주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가족끼리 식사 때 함께 드시면서 좋은 기운을 기원해 보시면 그 의미가 충분히 반영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삿날에는 꼭 옷차림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짐을 정리하거나 먼지 때문에 세탁해야 할 옷을 입는다거나 활동성이 좋은 추리닝 같은 옷을 입기도 하는데요. 이번 이사 때는 이런 복장 말고 밖에 외출하시는 것처럼 옷을 입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설레이는 마음과 반가움으로 가득 차서 옷 매무새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이사이긴 하지만 새 출발과 새 집을 만나러 가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처럼 옷도 마음과 같이 잘 신경 써서 입어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복이라면 누가 봐도 추리한 복장을 한 사람과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다가가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삿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이 놓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사하실 때 단정하게 옷 매무새를 신경 써서 챙겨 입으시고 짐 정리하실 때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여벌을 따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삿날의 귀중품이나 돈은 사람 손 타지 않도록 따로 챙겨서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일거양득인 셈입니다. 이삿날 집에 들어오실 때 가방이나 주머니에 재물을 상징하는 귀중품이나 동전을 들고 들어오는 것은 재물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소금이나 팥을 담아오는 것은 애군이나 부정한 것들을 씻어낸다는 정화를 의미하기도 하죠. 또 많이들 아시는 방법으로 문턱 넘기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나쁜 기운을 막는 방법과 문 앞에 소금을 놓아두는 방법도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 애군을 떨치고 부자의 기운과 건강운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한데 새롭게 이사 온 집에 들어서자마자 화장실로 향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집안의 기운이 부정적인 공간으로 향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화장실 사용은 집에 오자마자는 사용하지 마시고 또 처음 사용하는 분은 물을 한번 내리고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가족이 아닌 외부인이 처음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삿날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공감이 가시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와 생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용한 처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지 않고 찝찝하다면 그 약은 절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풍수는 무엇보다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과 기운에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행운과 재물은 찾아갑니다. 좋은 생각들과 오늘 나눈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사하는 날 마음을 담아 행해보세요. 이전과는 다른 좋은 기운들이 여러분을 반겨줄 겁니다.